2026학년도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요.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난이도가요, 좀 높았죠. 제가 그 몇 년 동안 지금 3월 모의고사 계속 촬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3월 모의고사가 이 정도까지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3월 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다. 사실 작년 수능이 생명과학원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 아시나요? 작년에 수능이 생명과학원이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기조가 그대로 온 건지 3월 모의고사도 예년 3월 모의고사에 비하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물론 실제 수능 시험보다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월 모의고사 치러 보시고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 더 연습을 통해서 수능 준비를 차곡차곡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그 시드 개념형 모의고사 촬영을 완강을 해서 최근에 오픈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고양이 데일리 7이 사실은 제가 이제 촬영을 최근에 다 끝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가 나오면 완강 오픈이 될 건데 아쉽지만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문제 몇 개는 제가 고양이 데일리 7에서 다루는 그런 풀이 방법을 쓰면은 그대로 잘 풀리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 시험이 아니니까 3월 모의고사 잘 보시고 또 제가 이제 낸 고양이 데일리 7까지 잘 섭렵하신다면 수능 대비로 연습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해가세요. 그러면 충분히 시험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연습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실력이라는 게 항상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여러분들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 3월 모의고사 잘 보셨으면 물론 아주 잘하신 겁니다. 꾸준히 더 잘 해나가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벌써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실력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능 날에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힘을 잘 내보시기 바라요. 자, 그럼 해설 문제, 해설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바오밥 나무 A에 대한 자료입니다. A는 줄기 안에 해서 쭉 문장이 있죠. 이런 문장들은 먼저 읽을 필요가 없죠. 바로 보기로 가시면 됩니다. 기억. A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보기를 보고서 이제 문장을 보면서 푸는 거예요. 자, A는 바오밥 나무야. 나무니까 생물이니까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다. 자, D는 기억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줄기 안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하기에 적합하다. 이 적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적응과 진화라고 했죠. 맞습니다. 자, D는 니은은 서식지가 파괴됐다는 건 결국 뭐예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해결하시면 돼요.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원체 A와 B에 대한 자료고요. A와 B는 결핵과 독감 병원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핵은 세균이고요. 독감은 바이러스란 말이야. A와 B는 모두 기억을 갖고 B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대. 자,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세균이겠죠. 그래서 결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A가 결핵의 병원체다. 아니죠. B가 결핵의 병원체고 A는 독감 병원체일 거예요. 틀렸고요. 자, D는 유전물질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어때요? 세균은 생물이니까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속에는 당연히 유전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바로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바로 유전물질 핵산을 갖죠. 맞습니다.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디귿. B가 일으키는 질병, 즉 세균.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 치료에는 뭐가 이용돼? 항생제. 항생제는 세균 치료에 이용되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드 개념형 모의고사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보시면 무려 35회차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개념형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점점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험에서 개념형 모의고사들은 매우 빠르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7, 8분 내에 해결하고 남은 시간들을 추론 문제 여러분들이 쏟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연습.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열심히 해보세요.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A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다. 뭐 생각했다. 바로 가설이겠죠. 그래서 쭉 가서 결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설과 결론을 보고 거기에 맞게 가운데 실험을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포식자를 감지하면 가시가 형성된다. 그랬을 때 나에서 A가 들어있는 수조 1, 2를 준비하고 한 수조에만 포식자를 넣었어. 그럼 포식자 넣은 곳에서 어떻게 된다? 가시 형성이 더 일어나겠죠. 따라서 1에서만 가시 형성을 했다. 이게 포식자 넣은 곳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요. 포식자를 넣은 수조는 2가 아니라 1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조작 변이는 A의 가시 형성 여부다. 자, 가시를 형성했냐 안 했냐는 실험 결과야. 즉 종속 변이에요. 그럼 조작 변이는 뭐야? 조작 변이는 포식자를 넣었냐 안 넣었냐죠. 이게 조작 변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디귿 라는 뭐다? 결론 도출 단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 되셨어요?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표는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P의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냈습니다. P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원인은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음과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음 중 하나다. 풀어봐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시드 개념 완성에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 표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바로 이렇게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다 하면은 갑상샘 이상으로 티록신이 많아졌구나 플러스 하시고, 그럼 이게 음성 피드백을 하니까 시상하부의 TRH와 전엽의 TSH 분비가 줄어드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쓰는 거야. 자, 두 번째로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아. 그럼 전엽에서 TSH 분비가 많아지면 갑상샘의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고 음성 피드백돼서 TRH 분비는 줄어들고. 이렇게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3개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가 시드 개념 완성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시드 개념 완성이 아니라 시드 개념형 모의고사에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시드 개념형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시험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간단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념형 모의고사에서 하는 대로 저는 이제 풀이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자, 이제 볼게요. 호르몬, 혈중 농도가 정상보다 높음과 낮음의 두 개야. 티록신과 TSH가. 이렇게 두 개가 부호가 다른 건 여기죠. 따라서 결국 이 사람은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아진 사람이고, 그 정상보다 많은 게 티록신이고 줄어든 거는 TSH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P는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다. 자, 이 사람은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은 게 아니라 티록신이 정상보다 많은 거예요.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순환계를 통해서 기억이 표적세포로 운반된다. 호르몬들은 어떤 호르몬이든지 간에 다 순환계, 즉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돼요.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 정상인에서 혈중 니은 TSH 농도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상샘에 신호가 안 가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도 감소되겠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시험지 공간 차지도 없이 아주 간단하게 풀리겠죠. 그렇죠? 시드 개념형 모의고사에서 이런 풀이 제가 많이 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신경계에 대한 자료고요. A부터 C는 대뇌, 척수, 뇌줄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은 교감, 부교감 신경 중 하나다. A에만 기억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억은 교감이나 부교감 중에 하나인데, 부교감이었다면 부교감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을 수 있었죠? 자, 연수에도 있을 수 있고요. 중간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척수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A만이 아니라 이런 세 군데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교감신경은 무조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만 있으니까 결국 A에만 기억에 신경세포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A는 척수고 바로 기억은 교감이었구나. 바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뇌교는 어디에 속해요? 바로 뇌줄기에 속하죠. 뇌줄기는 중간내 뇌교 연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뇌줄기에 속한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 B에 동공반사의 중추가 있다. 자, 뇌줄기에는 중간내 뇌교 연수가 있고 바로 중간내가 동공반사의 중추죠. 맞습니다. 자, 디귿. C의 속질은 백색질이다. 그럼 남은 C가 뭐야? 결국 대뇌를 얘기합니다. 대뇌는요,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이죠. 척수는 반대였죠. 척수는 겉질이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이에요. 어쨌든 대뇌를 얘기했으니까 속질이 백색질 맞죠.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해결하시면 돼요. 6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한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고 표는 상호관계의 예입니다. A는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다. 자, 풀어봐라. 자, 기억. A는 기억이다. 즉 같은 종의 큰 뿔량은 뿔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이게 뭐예요? 순위제죠. 순위제. 그렇죠? 그리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 즉 한 종 내의 상호작용을 얘기해요. 따라서 이 기억, 한 개체군 A 내의 상호작용 맞는 거예요. 자, 니은입니다. 분선은 니은의 예다. 분선은 뭐야? 분선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종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따라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니은 맞죠? 자, 디귿입니다. 호랑나비의 몸집 크기는 발생 시기 유충의 주변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준 거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준 화살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이죠. 디귿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디귿 가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력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7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자료고 A, B는 배설계와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날숨으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 호흡계겠지 뭐. 그럼 나머지 오줌 배출하는 거 배설계죠. 되셨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A는 호흡계다. 맞고요. 자, D은 대장은 B에 속한다. 배설계 아니죠. 대장은 소화계입니다. 자,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배설계에서 오줌이 나오고 그리고 대장을 통해서 대변이 나오니까 대변도 배설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이 이렇게 착각해서 배설계로 착각할까 봐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변은 어떤 거죠? 대변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계에서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은 남은 게 그냥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장은요 배설계로 치는 게 아니라 소화계로 치는 거예요. 요거 헷갈릴까 봐 여러분들한테 낸 겁니다. 그래서 오줌만 배설계를 통해서 배출되는 거고 대변은 소화계에서 배출되는 거다. 그래서 대장은 B가 아니라 소화계다.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이에요.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한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되셨어요. 팔 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표는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 에너지량을 나타냈고요. 기억과 니은은 1차 소비자와 3차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효율이 기억이 니은의 2배다. 풀어봐라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에너지량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에너지량에서 중요한 게 뭐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무조건 줄어들어요. 에너지량은. 이건 무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값에서 100하고 3이 있기 때문에 100인 게 당연히 더 하위 영양 단계예요. 따라서 여기 1차고 기억이 3차. 바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억 바로 3차 소비자 맞죠?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돼?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인 A분의 3차 소비자 에너지량 3이 되겠고요. 그리고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겠어? 생산자의 에너지량 1000분의 1차 소비자 에너지량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이 니은의 2배다 했으니까 곱하기 2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A는 얼마가 되겠어요? 동그라미 2개 지우고. 그렇죠? 그러면 15네요. A는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15.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1차 소비자다. 아니죠? 3차고요. 자, 니은. A는 15다. 맞네요. 자, 디귿이에요. 생산자에서 니은 1차 소비자로 유기물이 이동한다. 맞죠? 결국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어서 생산자의 유기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해결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형 문제를 아주 빠르게 풀고 나서 바로 이제 여기 추론 문제가 9번에서 나왔네요. 자, 해결해 봅시다. 자, 9번입니다. 사람의 유전형질과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돼요. 표는 사람 P의 세포 1부터 3에서 A, B, 기억, 니은의 유무와 A, 스몰 b, 스몰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내는데 1부터 3은 쥐원기 세포 가, 즉 세포 하나야. 쥐원기 세포 하나로부터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기의 세포래요. 그럼 중기세포면 2n 곱하기 2 아니면 n 곱하기 2 해서 이 셋 다 결국 곱하기 2 세포들이구나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의 감수 분열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쥐원기 세포 가로부터 생식세포 형성 과정. 그래서 기억 니은은 스몰 a 라지 d, 스몰 d 중에 하나다. 풀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결국은 이 각 세포의 세포 주기의 시기를 찾아야 되는데 보시면 바로 보여. 1에는 라지 b가 있는데 2에 없으니까 2는 n세포구나.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은요. 여기 라지 A, 스몰 b, 스몰 d 합이 2야. 근데 곱하기 2세포라며. 그럼 결국 이 2라는 값은 200이나 뭐는 020이나 002나 이렇게 0 2개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2는 n 곱하기 2세포니까 6은 무조건 어떻게 돼? 2 쪼개져. 따라서 다른 세포가 가진 DNA 양을 1은 일부 안 갖게 돼 있어요. 무조건. 0이 있으니까. 따라서 바로 n세포구나. 이렇게 1, 2가 두 개 n세포라는 걸 바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n 곱하기 2세포라는 걸. 그런데 이 두 개 n 곱하기 2세포를 보면 가진 유전자나 DNA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 뭐 눈으로 보자마자 보여야 되는데 바로 2n 곱하기 1세포가 2n 곱하기 2세포가 됐다가 n 곱하기 2세포 두 개로 쪼개지는데 이 쪼개진 두 개 n 곱하기 2세포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 n 곱하기 2세포가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3은요. 볼 것도 없이 3은 나머지 하나 2n 곱하기 2세포여야겠지. 한 번의 감수 분열 중에 생긴 곱하기 2세포는 요 세 개뿐이니까. 이 두 개를 찾았으니까 나머지 하나 2n 곱하기 2세포 찾으셔도 되고요. 또는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3을 보시면 A, 스몰 b, 스몰 d 합이 8이야. 그럼 8은 곱하기 2세포 어떻게 쪼개야 되겠니? 4 더하기 2 더하기 2 또는 2 더하기 4 더하기 2 또는 2 더하기 2 더하기 4로 쪼갤 수밖에 없다고. 물론 4 더하기 4 더하기 0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또는 4 더하기 0 더하기 4, 0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든 간에 뭐야? 4를 갖는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DNA 양 4가 있으니까 2n 곱하기 2세포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찾은 상태에서 그 다음 바로 뭘 볼 거냐? 바로 여기야. 라지 A가 세 세포에 다 있대요. 그럼 세 세포에 라지 A가 다 있다는 얘기는 요 n 곱하기 2세포 1에도 라지 A가 있으니까 결국 2빵빵이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보여요. 1하고 2를 봤더니 둘 다 라지 A를 2를 가졌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한 번의 감수 분열에서 두 n 곱하기 2세포 양쪽으로 나뉜 건데 둘 다의 라지 A가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2n 곱하기 2세포는 당연히 라지 A가 얼마였던 거야? 4였구나.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몰 b는 있고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에만 있다는 얘기는 이게 동형접합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스몰 b가 2였던 거고 스몰 d도 2, 0 한쪽에만 있어. 그 얘기는 동형접합일 수가 없죠. 그래서 2, 그래서 4, 2 바로 이렇게 쭉 쪼개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결이 됐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관찰을 하면서 기억 니은이 누구였는지, 즉 스몰 a 라지 d, 스몰 d, 스몰 a 라지 d, 스몰 d 중에 하나죠. 맞죠? 요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바로 보여요. 스몰 d였다면, 기억 니은 중에 스몰 d가 있다면 없고 있고여야 되는데 일치하는 게 없어, 기억 니은에. 따라서 스몰 d는 절대 아닌 거야. 그럼 스몰 a와 라지 d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스몰 a는 1, 2, 3에 라지 a가 2, 2, 4기 때문에 결국은 스몰 a는 빵빵빵일 수밖에 없죠. 즉 4, 동형접합이니까 스몰 a를 가질 수가 없지. 따라서 이 중에 XXX, 요게 스몰 a고요. 나머지가 라지 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지 d는 여기 스몰 d가 없는 곳에 라지 d가 있고요. 스몰 d 있는 곳에 라지 d 없고요. 그리고 2n 곱하기 2세포는 라지 d, 스몰 d 이형접합이니까 둘 다 있고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니은은 스몰 d다. 아니죠. 자, 니은 1에서 라지 B의 DNA 상대량은 얼마야? 라지 B 가졌으니까 2겠죠? N 곱하기 2 세포니까 2다. 무조건 맞고요. 자, 디귿입니다. 유전자형이 뭐네요?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따라서 맞다 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감수 분열 매칭 문제 아니었다. 쉽게 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마리 집신정 A부터 C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고요. 그림은 A부터 C의 지점 D1부터 D4 위치고, 표는 A부터 C의 D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줬대요. 그리고 경과된 시간 4일 때 막전이를 나타냈습니다. 1부터 3은 A부터 C 중에 하나고, A부터 C는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고양이 데일리 7 이번에 제가 촬영 다 끝냈고 이제 곧 나올 건데, 거기에 바로 이렇게 A, B, C인데 신경은 1, 2, 3 누가 누군지 찾아라, 이런 유형의 문제 제가 몇 문제 실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렇게 또 산모에 반갑게도 나왔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부터 C는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A부터 C 중 두 신경을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2고 나머지 하나는 1이래요.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일단 당연히 D2가 자극점이니까 D2는 전부 마이너스 70이겠지? 이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뭘 볼까라고 했을 때, 이 그림에서 시냅스가 비록 있기는 하지만 A, B, C 모두 D1은요 시냅스가 없어. 시냅스가. 따라서 시냅스가 없기 때문에 이 D1이 가질 수 있는 막전위는 얼마일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 D1에 2, 3이 BC가 있거든. 그럼 이 BC가 뭐가 가능할까라는 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A, B, C는 흥분 전도 속도가 1이나 2이기 때문에 D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겠니? 흥분 전도 속도가 1이라면 TA가 2니까 4는 2 더하기 2에서 플러스 30이고요. 흥분 전도 속도가 2라면 결국 TA가 1이니까 4는 1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80이야. 즉 BC는 플러스 30 아니면 마이너스 80인 값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어. 이 두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A가 0이구나. 일단 요걸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뭐냐, 제가 고양이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D2를 자극했을 때 D1은 거리가 2cm고 그리고 막전이가 지금 흥분 전도 속도가 1이나 2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렇게 정수값으로 흥분 전도 속도가 나와 있고 거리가 2cm니까 결국 TA 값이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는 결국 TA 값이 정수니까 4는 정수 더하기 TC 값 정수가 된다고요. 따라서 TC 값이 정수일 수밖에 없어. D1 값은. 따라서 BC는 절대 0일 수가 없지. 왜? 0은요 TC가 1.5나 2.5의 0.5 값이 되니까. 그래서 BC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A가 0이야.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도 돼. 제가 고양이에서 가르쳐 드렸던 논리를 쓰시면. 그래서 바로 이렇게 D1은 절대 이 거리가 TA가 정수밖에 안 나오니까 0.5 값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무조건 D1 값은 TC가 정수인 값만 가능하구나. 0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A가 0이구나. 오케이? 고양이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논리죠.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딱 찾을 수 있어요. 쉽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BC는 뭔지는 바로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할까 싶은데 여기에서 보이는 게 바로 3입니다. 3의 뉴런을 보면 D2를 자극했을 때 D3하고 D4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이잖아. 바로 이걸 이용해서 TC 차비는 거리 차비를 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4mS 때 TC는 4고요. 마이너스 80은 TC가 3이고요. 마이너스 60은 TC가 1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TC 차가 1대 3이 된다고. 1대 3, 1대 3. TC 차가 1대 3. 그래서 3의 뉴런은 자극점에 대해서 D3, D4가 TC 차가 1대 3이에요. 그럼 거리 차비도 1대 3인데 사실 D2에서 D3하고 D4는 2cm, 5c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값은 1대 3이 결국은 2cm, 6cm, 2대 6 이런 거리비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맞죠?
그러면 2cm, 6cm 거리비가 가능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2cm, 6cm. 그러면 A라면 2cm는 있지만 6cm 지점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C라면요. 2cm 지점이 있지만 시냅스가 있으니까 지연이 되면 사실 D3가 절대 마이너스 80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 볼 수 있다? B구나 라고 확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3은 B였구나. 그래서 이 B면서 결국은 2cm, 6cm 지점이 아니라 여기 5cm인데 왜 6cm 지점에 막전이가 나왔느냐? 바로 뭐야? 시냅스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2cm는 맞고 6cm는 5cm였는데 지연으로 6cm 막전이가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흥분전도 속도는 얼마니? TC 차비는 1대 3인데 실제 거리 차비는 2대 6이 되니까 흥분전도 속도는 2였던 거죠. VB는 2였구나. 바로바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흥분전도 속도가 2였다는 얘기는 D1 값을 구할 수 있죠. 결국 거리가 2cm 떨어진 D1은 결국 TA가 1이야. 그럼 4는 1 더하기 3 하니까 마이너스 80. C가 마이너스 80, B가 플러스 30. 바로 다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EN 뉴런 같은 경우는 D1이 플러스 30이라는 거는 흥분전도 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V2는 2라고 할게요. V2는 흥분전도 속도가 1인 겁니다. 그래서 흥분전도 속도가 1인 뉴런은 이제 찾게 된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두 개의 신경은 2고 하나는 1이랬으니까 결국 V1은 흥분전도 속도가 2였던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흥분전도 속도가 2인 1은요. 보시면 D3가 마이너스 80이 나온대. 그럼 D3가 마이너스 80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정상적으로 D2와 D3 사이에 시냅스가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죠. 왜? 2분의 2 하면 TA가 1.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3 해야지 4 해서 마이너스 80 나오잖아. TC가 3일 때 나오는 값이에요. 따라서 D2와 D3 사이에 시냅스가 없을 때 나오는 A인 거예요. 그래서 1이 A였구나. 2가 C였구나. 이렇게 쭉쭉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푼 겁니다. 됐어요? 자, 기억입니다. 3은 B다. 맞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는 0이다. 아니죠. A가 0이에요.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기억이 5ms일 때 1. A의 D4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A의 D4입니다. A의 D4. A의 D4는요. 지금 5cm 떨어져 있어. 흥분전도 속도가 A는 2야. 그래서 2분의 5 하면 TA가 2.5야. 그럼 5일 때, TT가 5일 때는 2.5 TA 더하기 TC 2.5. TC 2.5일 때는 뭐야? 제분극의 0입니다. 제분극의 0. 그래서 제분극 일어나고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씩 찾아가시면 해결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관찰을 하시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물 A의 세포 가와 동물 B의 세포 나와 다에 각각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냈고요. A와 B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서로 달라요. 그리고 A와 B의 성염색체 XXXY. 기억은 X와 Y 염색체 중에 하나다.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 보시면 짝이 있죠? 그래서 2n 곱하기 2세포. 나 있죠? 2n 곱하기 1세포. 다는 없죠? n 곱하기 1세포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세포라고 나와 있었죠. 가는 A의 세포고 나다는 B의 세포라고 나와 있었어. B. 이걸 제가 빼먹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일단은 종이 가하고 나다가 A, B 종이 서로 다른 거고 그리고 세포주기 내시기를 찾았으니까 원래는 세포주기 내시기 찾고 종구분해야 되지만 종구분은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생략된 염색체가 있으니까 염색체 수를 세라고. 그럼 6개 있죠. 여기는 몇 개야? 5개 있죠. 여기는 2개 있다고. 그럼 바로 보이죠? 바로 생략된 염색체가 있는데 짝수, EN이 짝수가 나왔으면 바로 이거는 암컷이에요. 무조건. 홀수 나왔으면 무조건 뭐죠? 수컷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같은 B의 종인데 EN은 5고 N은 2라는 얘기는 결국 EN은 6이었던 거고 그리고 EN이 6이니까 N은 3이어야죠. 3이었는데 하나 생략돼서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결국 무슨 염색체가 생략되고 기억이 뭘 그려놓은 거냐라는 건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조건에 A와 B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다르대요. 그럼 그 얘기는 지금 2N일 때 B는 6이야. 2N이 6. 그러면 A는 2N일 때 6이면 돼요? 그럼 체세포 염색체 수 6으로 갈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는 8이었구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X 두 개가 생략됐던 거구나. 생략한 건 X고 그린 건 Y였던 거죠. 따라서 여기도 X가 하나 생략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Y겠죠. Y, X, Y.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다에도 X가 생략돼 있던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Y 염색체다. 즉 그려 넣은 건 Y 염색체. 여기 Y 염색체 그린 거예요. 자, 니은입니다. 나와 다의 핵상은 같냐? 2N하고 N 다르죠? 자, 디귿입니다. A의 체세포 분열 준기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 A, 즉 암컷의 체세포 분열 준기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는 암컷이니까 XX 두 개죠. 2분의 상염색체 수는 몇 개야? 2에는 8인데 X 두 개 염색체 빼면 6이죠. 상염색체 수는 6입니다. 따라서 3이에요. 3.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잘 보세요.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됐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고요. 나는 이 사람에서 X의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입니다. 기억과 뇌는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비림프가 분화해서 항체 분비 바로 하는 건 형질세포죠. 그럼 니은은 기억세포입니다. 기억세포와 형질세포에 대해서 항체 분비하는 건 요거는 2차 면역 반응이 되겠죠. 비림프가 처음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는 건 1차 면역 반응이 되겠죠. 이렇게 쭉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 형질세포. 항체 분비하는 게 체액성 면역. 맞죠? 자, 니은. 구간 1에서 비림프로부터 기억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1차 침입했을 때 1차 면역 반응으로 비림프와 형질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디귿입니다. 구간 2에 니은이 있다. 구간 2에 니은, 기억세포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1차 면역 반응은 비림프가 형질세포가 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가 되는 반응은 2차 침입 때 2차 면역 반응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억세포가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연디귿 되셨어요.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동물 P의 체세포 세포주기고 나는 P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냈어. G1, G2, M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 S 다음에 뭐야? G2, M, 그 다음 G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M기 후기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입니다. 기억은 G1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 G2기예요.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자, 니은 시기에 나가 관찰된다. M기에 나. 그렇죠. M기 후기. 맞습니다. 자, 디귿. 디귿 시기에 G1기의 DNA 복제. DNA 복제는 S기입니다. 틀렸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 순환 과정이에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합성된다. 식물은 암모늄 이온을 이용해서 핵산과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기억. 가에서 효소가 이용되냐? 어차피 물질 대사죠. 광합성. 물질 대사는 무조건 효소가 필요하다. 무조건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가와 나에서 모두 동화작용. 자,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합성하는 반응. 우리 합성, 흡열, 동화 같은 말이었죠. 따라서 합성. 바로 동화. 맞는 거고요. 식물은 암모늄 이온을 이용해서 핵산과 단백질을 합성. 역시 합성. 흡열, 동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디귿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기체가 기억,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질소기체가 암모늄 이온이 되는 게 질소 고정이고 질소 고정을 하는 게 우리 뿌리옥 박테리아하고 누가 있어? 아조토박터.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기체를 기억, 암모늄 이온으로 질소 고정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연디귿 되셨어요.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 세 쌍의 대류 유전자에 결정되는데 다인자 유전이라고 써져 있고, 나는 한 쌍의 대류 유전자에 결정되는데 EFG가 있는데, E는 FG, F는 G에 가까워 완전 우성 복대류 유전이네. 그림은 남자 P의 정자에 들어있는 일부 상염색체 유전자, 여자 Q의 유전자형 나와 있고, P와 Q는 가의 표현형, 즉 다인자 유전의 대문자 수가 같아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다음과 같은 사람과 가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32분의 3이다. 풀어봐라. 자, 이게 다인자 유전 문제인데 다른 유전과 이제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고양이 과정에서 가르쳐 드렸던 다인자 유전 풀이를 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요. 좀 풀기 전에 미리 좀 얘기를 드리고 가자면, 작년에도요, 이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주구장창 계속 다인자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작년 수능에는 그래도 다인자 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정작 수능은 다인자 문제가 안 나왔어요. 사실 작년에 다인자 문제까지 나왔으면 뭐 역대급 난이도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뭐 난이도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느라 일부러 다인자를 안 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모의고사에서는 주구장창 다인자 연습을 시켜놓고 정작 수능이 안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벌써 3모부터 다인자 유전 문제가 나오네요. 과연 수능에 나올까, 다인자가? 좀 모르겠어요. 벌써 몇 년째 다인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서. 뭐 어쨌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드렸던 고양이 풀이 쓰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양이 데일리 7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것도 여러분들 꽤 보여드립니다. 고양이 데일리 7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남자 P의 정자에 들어있는 일부 상염색체 유전자 써져 있으니까 이거 일단 그대로 남자 P 거를 좀 써보면요, 이연관 일독립인데 라지 B, 라지 D 있고 A인데 E를 먼저 쓸게요. 다인자를 밑에다가 다 몰아서 쓸게요. 이렇게 A, B, D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Q는요, 그러면 Q는 써져 있지, 유전자형이 FG에다가 이 자리가 A 스몰 a인데, A 스몰 a는 바로 쓸 수가 없어. A 스몰 a인지 스몰 a 라지인지 모르니까. 나머지는 B 스몰 b, D 스몰 d야. 이렇게 돼요. 이 둘의 결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PQ는 가의 표현형, 즉 다인자 유전 표현형이 같다고 그랬는데, Q는요 어쨌든 대3이야. 대3 가가. 그럼 P도 대3이어야 되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미 대3 가졌으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스몰 a, b, d야. 이거 바로 알고 갈 수 있어. 이미 많은 걸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둘의 결혼으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은 사람과 가나 표현형이 같대. 그럼 이 얘기는 라지지 표현형, 라지지이면서 얼마? 대3인 사람. 이런 자식이 태어날 확률이 결국 32분의 3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라지지인 자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부모에서 라지지가 태어나야 되니까 결국 아빠 엄마가 다 라지지를 가져야죠. 그래서 이 자리가 라지지가 있어야 라지지가 태어난다. 다 찾았어요. 여기까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찾은 상태에서 이 둘의 결혼으로 대3인 자식이 32분의 3이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부모의 결혼에서 라지지인 식은 어떻게 나와? 라지지일 때 스몰 a 모르는 모. 그러면 1의 모르는 모의 곱이고요.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곱하기 연관되지 않는 다인자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112 1331 14641에서 14641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32분의 3이 나오냐 이거야. 나와요? 다 더하니까 14641 16분의 얼마인데요? 그럼 32분의 3 절대 안 나오는데 이러시면 안 돼. 왜냐? 다른 유전과 다인자가 일부 연관된 문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부모 어떻게 처리하니? 염색체 수를 세잖아. 염색체 수 몇 개? 6개. 따라서 2의 6승분해로 세야 돼. 2의 6승분해 이 분리비 값을 넣었을 때 그게 32분의 3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32분의 3은 바로 2의 6승이 되면 64분의 6이야. 따라서 6이 있는지 보면 되는데 6이 있어요. 6.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맞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6인 게 얼마야? 대3이어야 돼. 대3.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요. x의 4승이니까 대4야. 그럼 대4, 대3, 대2에서 대2일 때가 64분의 6, 즉 32분의 3이 되니까 대3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자리에 x가 곱해줘야지, x.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x에서 대5 해서 5, 4, 3 해서 6 맞게 되죠. 따라서 이 자리가 x가 들어가려면 이 자리가 뭐야? 라지 a가 있었던 거야. 그럼 이 자리가 스몰 a.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 뭐 30초도 안 걸립니다. 푸는데. 고양이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던 풀이법 쓰면 다인자유전 풀이는 그 어떤 풀이보다 빨라요. 가장 빠른 풀이가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이 아니네. 바로 그냥 문제네. 자, A의 가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야. Q는 그럼 뭐야? F 표현형이면서 대3인 자식이 태어날 확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F 표현형은 어떻게 해야지 나오지? 결국 FG일 때만 F 표현형이 FG. 그럼 스몰 a니까 1이고요. 1 곱하기 나머지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그냥 요거예요. 요거. 1111 133 14641 14641이고 대4야, 대4. 최고차는. 따라서 대3은 4, 3. 분자가 4고요. 분모는 얼마? 2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얼마야? 16분의 1. 답은 2번.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정말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양이 과정에서 가르쳐드렸던 다인자유전 풀이법들을 잘 익혀봐라. 그러면 다인자유전 문제는 정말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잘 익혀지지 않았다면 이 15번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풀이법을 익혔다면 15번 문제는 사실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그냥 점수 주는 문제예요.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1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고요. 그림은 근육원상의 마디 X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디귿 길이를 A 길이로 나눈 값하고 H대를 B로 나눈 값, X의 길이를 나타냈고 A, B는 기억, 니은 중에 하나고 T2일 때 A대 길이는 1.6이다.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에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K 변할 때 기억은 마이너스 K, 니은은 플러스 K, 디귿은 마이너스 2K 변하는 값인데 분모분의 분자값을 봤더니 어차피 H대가 기억이잖아. 죄송합니다. H대가 디귿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디귿이야. 즉 A분의 디귿, B분의 디귿 값이 T1일 때 3분의 10, 9분의 10 X의 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를 표를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 AB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AB의 디귿에 X 이렇게 써볼게. 그럼 T1일 때 A분의 디귿이 3분의 10이니까 디귿을 10알파라고 놓으면 A는 3알파가 되겠고요. B분의 디귿이 9분의 10이니까 B는 9알파가 되겠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X의 길이는 3.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T2일 때도 똑같이 표시하면 돼. 3분의 2, 3분의 2니까 결국 디귿을 2베타라고 하면 각각은 3베타, 3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A, B는 3베타, 3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X는 L이네. 이렇게 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T1일 때 A, B 디귿 값이 나와 있고 X 길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T2일 때 A 대 길이는 1.6이래. A 대 길이는 1.6. 그럼 이 1.6은 T1, T2일 때 다 A 대 길이는 일정하니까 어차피 둘 다 1.6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A, B가 누가 기억이고 니은인지만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거를 기억, 니은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2니은 더하기 디귿, T1일 때 2니은 더하기 디귿 하면 18알파 더하기 10알파에서 28알파가 1.6이 되니까 알파 값이 제대로 안 나오죠. 아닌 거예요. 바로 제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다? 니은 기억이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니은 더하기 디귿 하면 6알파 더하기 10알파 하면 16알파가 1.6이니까 알파는 0.1이네. 0.1 대입하면 0.3, 0.9,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T2일 때도 2니은 더하기 디귿이 1.6이니까 6베타 더하기 2베타 하면 8베타가 1.6이야. 베타는 0.2 대입하면 돼요. 0.6, 0.6, 0.4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디귿의 길이는 T1에서 T2로 0.6 감소하네. 그때 X의 길이도 0.6 감소해야 되니까 L은 얼마야? 2.8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찾았어요. 끝났어요. 자, 기억입니다.
B는 기억이다. B는 기억이다.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T1일 때 디귿의 길이 1.0이죠. 1.0. 디귿의 길이는 T2일 때 A의 길이 0.6보다 0.4 마이크로미터 길다. 맞네요. 바로 맞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이에요. T2일 때 Z1에서 Z2 방향으로 4분의 1, 4분의 2.8. 얼마야? 0.7인 지점이지. 0.7. 인 지점은 뭐에 해당하느냐? 자, T2일 때 기억은 0.6. 0.6이고 니은도 0.6이니까 결국 Z1에서 0.7인 지점은 니은에 속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한다. 맞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차근차근 찾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는 A 스몰 A, 나는 B 스몰 B, 다는 D 스몰 D에 결정되는데 각각 완전 우성이야. 자, 그리고 가부터 다 중 두 개는 열성형질이고 하나는 우성형질이고 가나는 모두 7번에 연관돼 있어. 상염색체 연관이고 D 스몰 D는 다른 상염색체의 독립으로 있어요.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가부터 다의 발현 여부 그리고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 라지 b, 라지 d 더한 값을 나타냈고요. 부모 중 한 명의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치환이 일어나서 니은을 갖는 생세포가 정상과 수정돼서 자녀 1이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B하고 스몰 b가 결국 치환이야. 그럼 그 얘기는 가다는 정상이야. 치환은 나에서 일어난 거야. 나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표만 바로 보면서 바로 여기에서 우열을 쓸 수 있는 게 전혀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결국 스몰 a 더하기 라지 b 더하기 라지 d가 1하고 2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뭔가 풀이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뭘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될 때 제가 이거는 고양이 데일리 세븐에서 역시 풀이법을 조금 보여드리는데 바로 뭘 쓸 거냐? 여기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서 어떤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가를 최대한 유출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DNA 양의 합이 있을 경우 그 유출을 통해서 최소한의 유전자를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일단 간은 무조건 정상적이죠. 그래서 돌연변이 생각할 필요 없이 따질 수 있는데 엄마가 정상 표현형이고 자녀 1이 가표현형이라는 얘기는 엄마가 어쨌든 상염색체 대립 유전자를 하나를 자녀 1한테 주는데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자녀 1이 라지 A 스몰 a라고 해봐. 그럼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주잖아.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이렇게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녀 1이 가진 가의 대립 유전자 쌍은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주는데 엄마가 준 게 우성 대립 유전자를 줄 수 있냐 이거야. 엄마가 라지 A를 가졌는데 그 라지 A를 자녀 1한테 줬다면 둘은 표현형이 같아야지. 다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스몰 a를 자녀 1한테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스몰 a를 적어도 하나 가졌고 자녀 1도 스몰 a를 적어도 하나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아빠와 자녀 2도 똑같아. 아빠가 가표현형인데 자녀 2가 정상이면 아빠가 어쨌든 대립 유전자 하나를 자녀 2한테 주는데 뭘 준 거야? 라지 a를 줬으면 표현형이 같죠. 따라서 스몰 a를 준 거야. 이렇게 해서 아빠, 엄마, 자녀 1, 2가 다 스몰 a를 적어도 하나는 가졌네? 이런 거를 파악해 볼 수 있다고요. 제가 고양이 과정에서 가계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드렸고 고양이 데일리 세븐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다고. 자, 다에 대해서는 뭘 볼 수 있어? 여기 엄마가 정상인데 자녀 1이 다표현형이니까 엄마가 대립 유전자 하나를 줘야 되는데 열성 대립 유전자를 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스몰 D를 무조건 둘이 가져요. 건대 표현형이 다른 거지. 우성을 줬으면 같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표현형도요. 비록 자녀 1은 돌연변이지만 나머지 3명은 정상이잖아. 그럼 아빠는 정상인데 자녀 2가 나기 때문에 아빠가 자녀 2한테 역시 열성 대립 유전자를 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몰 b를. 그래서 여기까지를 벌써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아,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엄마가 다표현형이 아닌 정상인데 자녀 2가 다표현형이니까 역시 엄마가 자녀 2한테도 스몰 d 줬겠죠. 표현형이 다르니까. 요거 빼먹을 뻔했네요. 스몰 d.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만큼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파악하는 순간 바로 보입니다. 바로 잔여일은요. 스몰 a를 어쨌든 적어도 하나 갔는데 스몰 a 라지비 라지디압이 1이니까 결국 1빵빵이었던 거구나 하고 숫자를 드디어 아주 쉽게 쪼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숫자를 쉽게 쪼갤 수 있게 된다고. 그럼 쪼개는 순간 보여. 잔여일은 스몰 a를 하나 가졌는데 가표현형이야. 그럼 뭐야? 라지 A 스몰 a가 가표현형이라는 거잖아. 라지 A가 스몰 a가 정상이라는 얘기죠. 또 잔여일은 라지 B를 안 가졌는데 나표현형이니까 결국 정상이 나의 우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라지 D를 안 가졌는데 다표현형이니까 스몰 D가 다, 라지 D가 정. 해서 문제에서 분명히 두 개는 열성, 하나는 우성영질이다라고 써져 있었는데 열성영질 두 개, 우성영질 하나를 바로 다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찾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아빠는 가표현형이야. 그럼 라지 A를 가졌겠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A 이형접합인 거야. 라지 A 스몰 A. 그리고 나표현형은 정상이야. 그럼 라지 B를 가져요. 그럼 라지 B 스몰 B였던 거야. 라지 B 스몰 B. 그럼 라지 B 스몰 B인지 스몰 B 라지 B인지 모르니까 일단 비우고요. 다표현형이니까 스몰 D 스몰 D입니다. 그래서 아빠를 쭉 써볼 수 있어요. 엄마는요 정상이야. 가표현형이 정상이니까 스몰 A 스몰 A였고요. 그 다음 나표현형이야. 따라서 스몰 B 스몰 B입니다. 그리고 정상이야. 따라서 라지 D 스몰 D입니다. 왜? 스몰 D를 하나 가졌잖아. 적어도 하나. 그러면서 정상이니까 라지 D도 같이. 그래서 라지 D 스몰 D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잔여일은요 가표현형이니까 라지 A 스몰 A야. 라지 A 스몰 A. 여기 스몰 A 하나 가졌으니까 라지 A 스몰 A고요. 그 다음 나표현형이야. 그럼 스몰 B 스몰 B야.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되겠고 다표현형이야. 따라서 스몰 D 스몰 D.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여이죠. 잔여이는 스몰 A를 가졌고 정상이야. 따라서 스몰 A 스몰 A고요. 그 다음에 나표현형이야. 따라서 스몰 B만 가졌죠. 따라서 스몰 B 스몰 B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표현형이야. 스몰 D 스몰 D.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쭉 채워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잔여이는 정상적으로 스몰 AB 스몰 AB니까 엄마가 스몰 AB 하나 주고 아빠가 스몰 AB 하나 줘야 되네. 따라서 여기가 스몰 AB, 나머지 자리가 라지 B. 이렇게 B 스몰 B, 상인연관인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다 찾고 나면 이제 드디어 잔여일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잔여일은 어때요? 라지 A 스몰 B, 스몰 A 스몰 B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아빠와 엄마에서 스몰 A, B는 둘 다 줄 수 있는데 이 라지 A 스몰 B는 결국 치환으로 주는데 뭐의 치환이야? 뭐의 치환이야? B와 스몰 B의 치환이야. 따라서 만약에 아빠가 스몰 A, B를 줬고 엄마가 치환으로 라지 A 스몰 B를 줬다라고 하려면 스몰 A가 라지 A로 치환이 돼서 줘야 된다고. 가가 치환된다고. 아니죠. 따라서 엄마는 스몰 A, B를 줬고 아빠가 라지 A, B를 주는 과정에서 결국 어떻게 된 거야? 라지 B가 스몰 B로 치환이 됐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가는 우성영질이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라지 B다 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기억이 니은으로 바뀐 거는 스몰 B입니다. 틀렸어요. 자, 디귿.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났어. 이 아이에서 가부터 다중 다만 발현될 확률. 자, 다만 발현될 확률. 그러면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여야 돼. 먼저 스몰 A 라지 B. 그럼 아빠 엄마의 결혼으로 스몰 A 라지 B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따라서 빵입니다. 빵. 해서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유전자형을 찾아가면서 이 DNA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 쪼개보시고 유전자형을 찾으신다면 가장 빠르고 좋은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잘 해보세요. 고양이 데일리 세븐에 이런 유형 문제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 차원에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표는 어떤 지역에서 방연구법을 이용해서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방연구 문제가 또 들어가기도 해요. 요새 이렇게 돼버리면 이 방연구 문제는 푸는데 시간이 또 걸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잡아먹어서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까지 푸는데 시간이 빡빡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방영구 문제 많이 풀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시드 개념형 모의고사에 거의 모든 회차에 방영구 문제를 넣었죠. 연습 많이 해보세요. 방영구는 많이 풀면 그만큼 더 빨라져요. 결국은 연습입니다. 연습. 아시겠죠? 자, 그래서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개체수가 다 나와 있네. 그럼 이걸로 상대밀도 바로 구할 수 있지. 전체 개체수 합이 얼마야? 200입니다. 200. 따라서 A의 상대밀도는 200분의 100 곱하기 50이니까 25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절반으로 나누면 돼. 그럼 35, 여기는 25, 여기는 15. 바로 이렇게 쭉 바로 구하면 돼요. 그럼 출현한 방영구 수도 다 나와 있으니까 상대 빈도도 바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돼? 다 더하면 돼. 얼마야? 125네, 125. 그러면 A의 상대 빈도는 125분의 100 곱하기 35가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25분의 100이면 어떻게 됩니까? 5로 나누면 5, 20, 25분의 20 다시 5로 나누면 5분의 4네. 5분의 4. 5분의 4 곱하면 되네. 그럼 35에 5분의 4 곱하면 7, 4, 28이네. 28. B도 똑같네. 28이네. 25는 5분의 4 하면 얼마야? 20이네. 20. 30은 5분의 4 하면 24. 이렇게 되네요. 바로 딱딱딱 구해져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상대 피도는 비어있지만 여기 중요치 나와 있네. 중요치. C의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이니까 얼마야? 기억은 25, 20, 45 빼면은 20이네. 기억은 20.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B의 상대 피도는 전체 합이 100이니까 얼마야? 28 하시면 되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됐어요. 중요치는 뭐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바로 일단 보기 볼게요. 기억입니다. 기억은 20이다. 맞네요. 자, 니은입니다. A의 상대 밀도값, A의 상대 밀도값은 D의 상대 빈도값, D의 상대 빈도값보다 작다. 아니네요.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우점종은 누구냐요? 우점종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자, 우점종을 직접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다 더해서 중요치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안 했잖아. 굳이 그런 계산 뭐하러 해? 시간 낭비야. 어떻게 한다? 바로 관찰해보면 상대 밀도 제일 큰 게 B, 상대 빈도도 제일 큰 거 B, 물론 A하고 같지만, 그리고 상대 피도도 제일 큰 게 B네. 그럼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다 제일 큰 게 B니까 합친 중요치도 B가 제일 크겠지. 우점종 B 맞네. 바로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더하기 하실 필요 없다고. 시간 낭비를 줄이자고. 그래서 방영구법도 자꾸 풀면서 연습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할 건 안 하고 최소한의 계산으로 풀이를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연습이 되도록 해보세요. 시드 개념형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실렸어요. 자, 답은 그래서 3번의 기억 디귿 되셨습니다. 19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지 가와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예요. 가는 대변자 H 스몰 h에 결정되는데 H는 스몰 h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요. 가의 유전자는 ABO식 혈액형과 같은 염색체에 있어. 그럼 둘 다 상염색체 연관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가계는 1, 2, 6, 7에서 ABO식 혈액형과 구성원 A와 B를 제외한 1부터 7에서 가의 발현 여부. 가. 그리고 여기가 가고 정정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형, A형, O형, B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 B, 3, 4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 상대량을 더한 값이 스몰 h DNA 상대량 더한 값하고 같고요. AB36의 ABO식 혈액형은 또 서로 다르고 A와 4의 ABO식 혈액형은 같고 B와 5의 ABO식 혈액형이 같고 5는 이용접합이고 풀어보래요. 뭐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는 가계도만 먼저 보고 봐야죠. 보니까 바로 보여. 가가인데 정이 태어났으니까 가가 정상의 우성.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는 거 먼저 채우자고. 그럼 정상인 사람들은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되겠고, 그럼 당연히 A, B가 스몰 h를 줬겠죠. 그리고 스몰 h, 스몰 h니까 가표현형은 라지 h, 스몰 h, 라지 h, 스몰 h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스몰 h, 스몰 h니까 5는 스몰 h를 줘야 되니까 라지 h, 스몰 h. 4도 가표현형이니까 라지 h를 갖는구나. 일단 여기까지 쭉 찾을 수 있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ABO식 혈액형도 좀 채워보자. 여기 O형 나와 있어. 그럼 O, O야 무조건.
그럼 당연히 스몰 HO 줘야 되고 스몰 HO 줘야 되니까 채울 수 있고 B형 A형이니까 여기 B, 여기는 A.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된다고. 그럼 7은요. B형인데 스몰 HO를 무조건 받았으니까 B형은 B 스몰 H. 이렇게 되겠지. 그럼 스몰 HB는 당연히 5가 줬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뭘 더 채울 수 있느냐? 잘 관찰해 보시면 5는 라지 H, 스몰 H, 거기에 스몰 HB가 있는데 이 스몰 HB는 A가 줬을 수도 있고 B가 줬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런데 3은요.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되어 있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스몰 HB를 A가 줬는지 B가 줬는지도 파악은 안 되고 더 이상은 안 되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가계도 조건들을 보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건을 봤더니 가계도 바로 아랫줄에 이런 말이 있죠. A, B, 3, 4의 채색 한 개당 라지 H 더한 값이 스몰 H 더한 값하고 같대. 그럼 보세요. A, B, 3, 4 4명인데 이 4명은 어차피 상염색체 유전자잖아. 그러면 라지 H, 스몰 H는 이 4명에서 라지 H 더한 값하고 스몰 H 더한 값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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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니까 다 해서 8이야, 8. 그런데 라지 H와 스몰 H 더한 값이 같으니까 라지 H 4개, 스몰 H 4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스몰 H 4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자리가 라지 H구나. 드디어 채워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라지 H 4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채우는 순간 바로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바로 뭐냐면 자, H하고 스몰 H 라지 B 있었는데 그 스몰 H 라지 B 있지? 요거는 물론 A가 스몰 H 라지 B로 줬을 수도 있고 B가 스몰 H 라지 B로 줬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3은요. 스몰 H, 스몰 H니까 A로부터 요 스몰 H, B로부터 무조건 이 스몰 H를 받아. 그러면 그 이 스몰 H 라지 B가 A한테서 줬던 B한테서 줬던 그 스몰 H 라지 B가 3한테 무조건 가. 그래서 3도 스몰 H 라지 B를 가져요. 요걸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해. 보이죠?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럼 이걸 찾고 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다시 뭘 볼 수 있느냐? 자, 보세요. AB36의 ABO식 혈액형이 다 다르대. AB36. 그럼 AB36의 ABO식 혈액형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6은 O형이야. 그럼 AB3은 나머지 A형하고 B형하고 AB형 이렇게 3명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3명이야. 그런데 다시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 A와 4의 ABO식 혈액형이 같고 B와 5의 ABO식 혈액형이 같대. 그러면 AB3은 A형, B형, AB형 3명인데 A가 4, B가 5하고 같으니까 다시 3, 4, 5가 뭐가 되는 거야? 3, 4, 5가 A형, B형, AB형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문제를 좀 꼬아놨어. 가계도 문제를. 이 문제 조건들을 잘 보면서 풀어야 돼. 그러면 이걸 찾는 순간 보이죠? 3하고 5는 라지 B를 가져. 따라서 B형하고 AB형이니까 4가 결국 A형이구나 확정이 돼요. 4는 A를 가졌구나. 바로 확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세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 5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이형접합이래. 이형접합. 그럼 이 자리는 올 수 있는 게 뭐겠어? 이형접합. B형으로서 B5가 올 수도 있고요. B5. 또는 AB형으로 AB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5하고 4하고 비교해보면 4는 무조건 A형이거든. 그럼 A는요. 이 스몰 H 라지 B를 가졌을 수가 없지. 그러면 A형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몰 H 라지 B를 B가 줬던 거구나 라는 걸 확정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확정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관찰을 해보시면 뭐가 보이느냐? 요 라지 H는 무조건 A가 줬던 거야. 왜? 스몰 H 라지 B를 B가 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요게 이렇게 왔던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 B가 가진 라지 H가 무조건 A한테 와요. 죄송합니다. 4한테 와요. 4한테. 자, 그런데 4한테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B하고 O는 혈액형이 같대요. 그럼 혈액형이 같다면
B형으로 같거나 AB형으로 같은 거야.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자리가 5였다. 이 자리가 5였다. 그러면 B형이니까 B도 B형이어야 돼. 똑같은 B형이어야 된다고. 그럼 똑같은 B형이어야 되니까 이 자리가 절대 A가 올 수 없죠. A가 올 수 없어. 맞아요? A가 올 수 없잖아. 그럼 라지 HA가 A에서 왔던 거야, A에서. 아니, 바로 모순이지. 왜? 라지 HA가 이 A에서 라지 HA였으면 그 라지 HA가 일로 오는데 어떻게 라지 HO가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였던 거야? A였구나. 아이고, 이걸 할게요. A였구나. 바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B형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라지 HA였던 거니까 그 라지 HA가 여기에서 왔었죠. 그렇죠? 라지 HA.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요 B도요. AB형이어야죠. AB형. 똑같은 혈액형. AB형. 그럼 이렇게 되니까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라지 H, 라지 H 오니까 A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형이었던 거죠. 4는. A병. 그럼 3이 결국 B형이었어야 돼요. B형. 그럼 B형이었다는 얘기는 스몰 h 라지 B 오고 나머지는 뭐였어요? 5였죠.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가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19번 문제 여러분들 좀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우리가 가계도만 보고 아는 대로 최대한 채워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만큼을 문제 나와 있는 문장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 그래서 문장으로 해결을 하는데 결국 라지 H 4개, 스몰 h 4개라는 걸로 H, 스몰 h 다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연관됐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어떤 염색체를 누가 공유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몰 h 라지 B, 스몰 h 라지 B 공통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해서 채워가시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5는 이형접합이라는 조건으로부터 5나 A가 가능한데 5가 되면 바로 모순이네.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 자, 기억입니다. A와 B에서 모두 가가 발현됐다. A와 B에서 모두 가가 발현됐다. 즉 라지 H를 가졌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3의 ABO식 혈액형은 B형이다. 맞죠? 자, 디귿입니다. 이 가계도 구성원 중 가와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인 사람은 몇 명이냐? 몇 명이에요? 모두 동형접합은? 쭉 가시면 여기 동형접합이네. 모두. 여기도 모두 동형접합이네. 2명이네요. 2명. 맞다. 답은 5번의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19번 문제 조금 까다롭게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풀이한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논리를 생각해서 채워가는 거야. 최대한 채워가면서 단서들을 보면 이거는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어떤 대단한 아이디어를 쓰는 게 아니라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꼼꼼하게 찾아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또 아이디어가 없으면 무조건 안 풀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압박만 없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어? 앞에 문제들을 매우 빠르게 잘 풀었어야 되겠죠? 그러면 19번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하나씩 조건들을 맞춰갈 시간이 됐을 거야. 그럼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다. 됐습니다. 마지막 20번이에요. 자, 표는 정상인의 혈중 항인효 호르몬 농도가 A, B일 때 오줌 삼투압이다. 풀어봐라. 자, 어떻게 되겠어요? 혈중 항인효 호르몬이 A하고 B일 때 오줌 삼투압이 1보다 2가 커요. 그럼 뭐야? 여러분들 배설계석기 생각하면 돼요. 항인효 호르몬 농도가 증가할수록 수분제 흡수가 촉진이 되니까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고 오줌 삼투압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기억. 후엽에서 ADH 분비된다. 맞죠? 자, 니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자, 디귿.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제 흡수량은 어떻게 돼요? 항인효 호르몬이 많을수록 수분제 흡수가 촉진이 되니까 A가 B보다 많은 게 아니라 B가 더 많아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3월 모의고사 해설 다 끝냈는데 어때요? 저처럼 이렇게 풀면 시간 내에 충분히 다 풀고도 시간이 남겠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 수능은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높다. 하지만 아직 3월이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나셔서 잘 이런 것들을 복기하셔야 돼. 복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거구나.
익혀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이 모의고사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스킬들을 써보고 체화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고, 또 그런 문제들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잘 정리해서 실제 나중에 나온다면 빠르게 풀 수 있게끔 연습이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하게 연습을 한다면 이제 겨우 3월 말이니까 11월까지는 실력이 엄청 상승해 있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빠르게 잘 풀이할 수 있어. 그럼 그때쯤 가면 3월 모의고사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구나.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리고 수능날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세요. 화이팅!